부피 배웠으니까 이제 건널비를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자, 먼저 각기둥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알면 됩니다. 구성되어 있는 평면 도형이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옆면은요 전부 직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두 개의 밑면이 합동인 다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들을 펼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삼각기둥을 펼쳤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러한 삼각기둥을 펼쳤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긴 커다란 이렇게 생긴 도형에다가 그 옆으로 누가 따라 붙냐면 얘랑 맞닿게 되는 즉 전궤도로 펼쳐서 구성되어 있는 도형을 살펴보자 그 얘기예요. 뭐라고요? 전궤도로 펼쳐서 구성되어 있는 도형을 살펴보자.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었던 이러한 삼각기둥을 펼쳤더니 다음과 같은 전궤도가 그려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옆면들을 하나하나 구해서 세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따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처럼 이렇게 싹 전체 커다란 직사각형이 구성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세 개의 직사각형들을 연달아 이어붙여서 전궤도로 펼쳐보았더니 이렇게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는데, 이때 선생님이 이제 강조해서 얘기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때 가로의 길이에 해당하는, 옆면 가로의 길이에 해당하는 게 바로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더라 그 얘기예요. 그도 그럴 게 왜 그러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맞닿는 부분이니까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되고 세로의 길이가 뭐가 된다고? 그러한 각기둥의 높이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각기둥의 건널비 구하라고 한다면 압니다. 두 밑면의 넓이. 그래서 굳이 공식으로 쓰자면 2 곱하기 한 밑면의 넓이. 왜냐면 그 밑면은 똑같은 합동인 도형이니까. 그 다음에 옆넓이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그 옆넓이를 더하는데 그때 해당하는 이 옆넓이를 구할 때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로서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커다란 직사각형은 그 가로의 길이가 바로 밑면의 둘레와 같고 세로의 길이는 높이와 같으니까 이 옆넓이를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원기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기둥의 전궤도를 그려본다면 어떻게 그려지나요? 조금 전 우리가 부피를 구할 때도 전궤도로 펼쳤을 때 옆면이 직사각형이긴 하지만 겨냥도인 상태에서는 그 직사각형이 구분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합동인 두 개의 원과 그 다음에 옆면 직사각형으로 구성이 되더라. 자, 이때도 강조해서 이야기할 부분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가로의 길이 있잖아요. 이 가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똑같다? 바로 밑면의 둘레인 원주와 같더라. 그리고 그때 높이에 해당하는 것은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와 같더라. 이것은 원기둥의 높이와 같고 이것은 원기둥의 밑면의 둘레와 같으며, 그래서 각기둥을 구할 때나 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할 때나 아니면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할 때나 결국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즉 두 밑면의 넓이의 합에다가 옆넓이, 커다란 직사각형인 옆넓이를 같이 더해주게 되면 각기둥이건 원기둥이건 그때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겠다. 특히 옆넓이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 형태로 나와 있는데 그때 직사각형의 큰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와 같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원기둥, 기둥의 높이와 같다. 각기둥, 원기둥의 높이와 같다는 사실을 안다면 금방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해놓고 나서 교재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명칭들을 달아요. 근데 결국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된다라고 하는 건,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밑면의 둘레, 얘는 2파이 R이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얘는요 파이 R 제곱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걸 공식 자체로 그냥 달달달 외우느니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둥의 건널비는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에다가 옆넓이를 구해야 되겠구나. 기둥은 옆넓이가 직사각형으로 표현되는구나. 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구나. 세로는 겨냥도의 높이와 같구나. 기둥의 높이와 같다. 자, 그 사실이 기둥의 건널비 구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쉽죠? 쉽다니까. 대신에 계산하는 게 귀찮을 뿐이에요. 별것 아닌데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 다음 보세요.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라. 잠깐. 그럼 뭐는 빼고 뭐는 더해야 되지? 근데 너무 어렵다.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여기에 니은자 모양으로 나와 있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도형을 나눴어요, 선생님. 그래서 구했습니다. 잘했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 쓱쓱쓱 안으로 들어간 부분의 넓이들을 다 구해서 더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나오는 니은자 뒤집어 놓은 모양 요것도 더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했고, 뒤에 이제 온전하게 나와 있는 세 개의 면들을 다 더해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어렵군요, 선생님. 우리 제자들이 문제 접근하게 될 때 일단은 어떤 도형을 가지고 이런 도형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볼 겁니다. 만약 그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문제 상황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도형이 두 개의 모서리가 5cm, 5cm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높이를 살펴보니까 3cm에다가 2cm 더해져서 세 개의 모서리가 전부 다 5cm로 같네요. 정육면체를 다음과 같이 요렇게 조금 밑으로 조금 잘라내면서 그걸 싹 도려냈구나. 그런데 건널비를 구하고자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 근데 잘 봐요.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 빗금치는 조금 전에 동그라미 모양으로 표시했었던 이 면을 그대로 찡 하고 당겨볼게요. 찡 하고 당겨본다고. 그러면 그 면이 당겨지면서 어디 면을 채울까? 여기는 요 면을 싹 채우겠네요. 쓱쓱쓱쓱 동그라미. 자, 그 동그라미 노란색 면이 이쪽 오른쪽 옆으로 왔어요.
뭐 하려고 하는지 슬슬 눈치챘습니까?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세모 모양 쳤었던 분홍색으로 만들어내는 요 직사각형 있죠? 그 직사각형을 찡 하고 위로 올렸어요. 위로 올렸답니다. 찡 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비어있는 부분을 싹 채우겠죠? 자, 이게 세모 부분이에요. 됐니? 자, 이렇게 세모 부분까지 위에다 채워놓고 나니까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저 뒤편에 별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별 모양으로 표시했던 이 부분 있잖아요. 걔를 앞쪽으로 싹 끄집어 당깁니다. 뿅. 싹 끄집어 당기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싹 채울 수 있겠네요. 결국 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정사각형 면을 다 채우게 되었고요. 당겨 쓰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면? 옳지. 정사각형 면을 또 싹 채웠어요. 그리고 또 당기다 보니 이 앞에 나와 있는 정사각형 면을 싹 채웠습니다. 결국 5, 25라고 하는 하나의 정사각형들이 몇 개가 모여서 6개가 모여서 다음과 같은 건널비를 완성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었던 제일 처음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뉘어져서 보이게 되는 그 부분의 직사각형들을 다 구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이 도형들을 위치를 옮겨놓고 생각을 했더니 결국 정육면체의 건널비와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거 6, 5, 30, 6, 2, 12, 150 얼마? 제곱 센티미터로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됐지? 자, 이게 2번이었어요. 그럼 다음에 이어지는 이런 내용도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한 바퀴 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라. 부피가 더 쉽지. 건널비보다 부피가 더 쉽죠. 맞아. 그런데 이제 얘가 어떤 도형인지 알아야 돼. 한 바퀴 회전시켰다 그랬으니까 회전체네. 그럼 어떤 회전체 중에 무엇이 만들어지는지 한 바퀴 돌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줍시다. 여기까지 그려야 되겠군요. 한 바퀴 돌았다. 한 바퀴 빙글빙글 돌아서 어떤 도형이 만들어졌을까 봤더니 원기둥이 만들어지는군요. 그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려고 한다면 두 밑면의 넓이를 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한 밑면의 넓이가 얼마라고? 3, 3은 9파이. 자, 밑면 구했습니다. 거기에다 더하기 옆면의 넓이에서 옆면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질 텐데 그 옆면의 직사각형은 그 가로의 길이가 뭐랑 똑같다? 밑면의 둘레 길이와 똑같다. 3이 6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 5cm 높이가 됩니다. 6, 5, 30파이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2, 9, 18파이에다가 플러스 30파이 하게 되면 48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해서 입체도형의 건널비, 기둥의 건널비, 원기둥의 건널비까지 구해볼 수 있습니다.